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희수입니다. 어느새 절기상 입춘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우리 곁에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완연한 봄을 즐기기 위해서는 겨울철도 건강하게 보내야겠죠. 오늘도 전국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국시대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 올 한 해 운세가 어떨지 궁금하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토정 비결을 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토정 비결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궁금증 아산에서 확인해 보시죠.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시대를 앞서갔던 학자이자 관리 그리고 예언가였던 토정 이지함의 자취를 찾아 출발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천만다행!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올해도 제가 행복하고 또 맛있는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행지 아산 영인면에 왔는데요. 이곳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가보시죠. 2025년 새해 아침 아산시 영인면에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산 시민들의 평생학습센터 토정관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토정 이지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토정 이지함상이라고 써 있는데요. 토정이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토정 비결의 토정 맞나요? 맞아요. 그 토정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토정 비결 한 번만 봐주세요. 조선 중기의 학자 토정 이지함.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아산 현감을 지내고 아산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토정 유고와 토정 비결을 남겼습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님은 어려서 유학부터 시작해서 천문, 지리, 무슨 수학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조선시대 학문을 하면 과거 시험 보는 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거 시험을 안 보시고 백성들의 삶을 낫게 하고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쪽에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정신이 집대성되어서 토정비결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토정 이지함 선생은 재물이나 관직에 욕심이 없고 평생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토정이란 그의 호도 그런 청빈한 삶과 정신을 잘 담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지함 선생님은 과거 시험을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현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 벼슬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제야 학자들.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율곡이 같은 분들이 우리 토정 이지함 선생님을 추천하니까 이제 현감으로 이렇게 발령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선생의 자취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한 초등학교 앞에 이르렀는데요. 과거 이곳은 아산현의 관아가 있던 곳으로 관아 입구에 세운 문루가 남아 있습니다. 우와, 여기 영인초등학교는 정문이 이야. 근사하죠. 1415년 지어진 건물인데 현재 건물은 그 후에 1800년대에 다시 지은 건물이고요. 저 여민루의 글자의 뜻은 네. 생각할 여자에 백성민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현감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민이라 하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애민 정신으로 시정을 펼친 토정 이지함. 곳곳에 그의 숨결이 남아 있는데요. 아산 시민들은 오래오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닥칠 큰 일을 예언하기도 했는데요.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큰 변란이 닥칠 때니 병사를 키워서 전란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임진왜란을 예언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율곡의 10만 양병설도 토정 이지함의 이야기에 근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한데요? 토정 이지함 선생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산시 영인면. 시대를 앞서간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답답했던 고민이 해결된 것처럼 후련해지는데요. 늘 백성을 걱정하고 세심하게 챙겼던 선생의 마음 덕분에 추운 겨울이지만 왠지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매년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봐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지엄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 책의 훌륭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네요. 토종 비결은 70%가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어...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29%밖에 안 되거든요. 긍정적인 이야기는 더 살려서 부정적인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극복을 해내서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더 희망차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벌써부터 희망이 보이는데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많은 거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식품 명장을 만나러 갑니다. 구수하면서도 짭조름한 냄새가 피어나는 장독대. 저를 반겨주는데요. 제가 지금 이 냄새 있잖아요. 이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서 왔는데요. 이 냄새의 주인공 뭐예요? 구스로 맞아. 이게 완전요. 밥도둑이라고 하는 완전 곰삭은 젓갈 냄새예요. 젓갈이요? 네. 우리 집의 보물인데 젓갈 보러 가실까요? 갈래요. 네. 귀한 보물이 꼭꼭 숨겨진 곳을 찾아서 출발! 와, 토굴이잖아. 나지막한 산자락 아래에 자리한 토굴. 이런 곳에 토굴이 있을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젓갈의 숙성을 위해 지어진 보물 창고입니다. 여기가 60m인데 우리 아버님이 그 옛날에 포크레인 없을 때 삽으로 파서 젓갈 숙성을 위해서 이 토굴을 만드셔 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지금 여기 있는 네. 이 통들이 다 젓갈이에요? 네네네. 구수한 냄새 나죠? 네. 네. 여기에 6년 묵은 거, 최고 오래된 거, 우와. 5년, 4년, 3년, 최고 아기가 3개월 된 것까지 어머머머. 여기 있는 거예요.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3대째 이어져 오는 젓갈의 비법. 1년 내내 같은 온도가 유지되는 토굴에서 생선 젓갈부터 뽀얀 새우젓까지 10여 종의 젓갈이 숙성되고 있습니다. 밖에 엄청 춥잖아요, 맞아, 대표님. 오늘 제일 추운 날 같아.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해요? 네, 여기가 토굴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온도가 일정하게 12에서 13도예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니까 숙성이 되는 거예요. 맛있게 숙성이 되는 거예요. 토굴에서 잘 숙성된 젓갈은 양념과 효소를 더해 시중으로 판매되는데요. 토굴 바깥에서 보니 새우젓이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기가 막히죠, 색깔? 예. 이거 정말 핑크 색깔. 와, 좀 빨간색 너무 예쁜데요? 밥상의 감초, 새우젓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맛있어요. 어머, 그 식감도 새우의 식감 그대로 살아있고요. 이 씹으면 아삭아삭하고. 씹을수록 되게 고소한데요? 그러니까요. 토굴에서 숙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는 거예요. 새우젓부터 오징어젓, 명란젓까지 12가지 젓갈을 하얀 밥에 올려 먹어볼까요?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하고 감칠맛이 일품인데요. 곰삭은 세월의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명란젓. 이거 하나면 밥 한 끼 뚝딱이죠. 와, 맛있죠? 소리가 들려. 이 명란 알이죠? 터지잖아. 터져요. 근데 왜 이렇게 고소해요? 와인으로 넣어서 숙성시키고 표고버 액기스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어딘지 모르게 깊은 맛이 있잖아요. 화학 조미료 대신 특허받은 표고버섯 효소를 넣어 양념젓갈을 만든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조금 덜 짜고 감칠맛은 더 풍부했습니다. 맛있네. 어때요? 맛있죠? 제가 오늘 아산에 와서 토정 이지암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또 몰랐던 젓갈 역사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됐는데요. 대표님, 앞으로도 이 제 밥도둑, 이 젓갈의 맛을 쭉 이어주실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대를 이어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앞으로도 쭉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대를 앞서간 예언가이자 백성을 진심으로 보살폈던 관리 토정 이지함. 골목과 거리마다 선생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속에서 곰삭은 맛으로 재탄생된 젓갈은 변치 않는 전통으로 기억될 겁니다.
흉보다는 기란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토정 비결. 이 백성을 생각하는 이지암 선생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단순한 예언가를 넘어서 조선시대 최초의 미래학자이자 경제학자였다는 이지암 선생의 발자취가 담긴 여행 잘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푸른 뱀의 기운을 온몸으로 만끽해 볼까요? 복을 부르는 물고기 복어 요리와 드시는 분들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복만두까지 복과 건강을 모두 잡은 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네, 첫 촬영인데 지금 처음 먹는 음식을 드셨어요. 복입니다. 복요리. 감독님 복요리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저기 10년 전에. 이미 MBC에서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사실 지금 살짝 불안한 설레임, 아, 못 먹을까봐. 무서워요. 괜히 이제 복에는 독이 들어있다 뭐 이런 말 때문에 첫 촬영부터 암살은 안 네. 하고. 첫 촬영부터 지금 이 되게 어려운 코스를 주셨는데 그래도 이 설렘을 가지고 한번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사장님, 제가 오늘 복요리를 처음 먹어요. 예. 오늘 첫 촬영인데 첫 촬영만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닐지 독이 들어 있잖아요. 네. 좀 무섭거든요. 네, 저희는 그 전문 조리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복을 한 20여 년 동안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셔도 드셔도 됩니다. 사장님이 제 나이보다 더 오랫동안 경력이 있으세요. 한 20년 경력이 있으시고요. 자격증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제가 안심을 하고 복 요리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봄 나와라 와라 뚝딱. 복 나왔다 왔다 뚝딱. 굉장히 많은 음식이 지금 코스 요리가 한 번에 나온 거죠. 근데 뭐부터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복 육회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오, 맛있는데요. 한 입만 더 먹고 다음 거는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 초밥을 드세요. 진짜 쫄깃해요. 어떻게 이런, 와, 굉장히 쫄깃한데요? 이 입문하기에 딱 좋은데요. 이 초밥으로 지금 제 마음이 한 50% 정도 열렸어요. 그 보고 살 자체에 기름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약 좀 많이 드신 분들 이게 보고해 먹고 복지리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숙취가 해소가 좋죠. 굉장히 싱싱해 보이죠? 계속 씹다 보면 이래서 그 쫄깃한 맛 다음에 단맛이 싹 올라와요. 오, 네, 이게 보고의 맛이거든요. 근데 진짜 쫄깃하고 말씀대로 정말 하나도 더 비린내가 안 나고 단맛이 어떻게 이런, 네. 사장님, 제가 이제 지금 30대가 됐거든요. 네.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좀 그 어른들이 쓰는 말을 알 것 같아요. 시원하다. 뜨거운데 시원하다.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국물 리필. 복수육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쫄깃하면서 부드러울 수가 있는지. 근데 제가 기름기 없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가 퍽퍽해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기름기가 없는데 부드러워서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장님 덕분에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기분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잘 드시고 가시고 맛있게 먹고 간다고. 어떻게 우리 사장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복 요리를 하시면서 저도 복을 좀 많이 받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장님의 2025년 소망이나 뭐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맛있게 먹고 가시고 또 하는 사업 잘 되시고 하면 저도 좋고 손님들도 좋은 거죠. 복복복 복이 왔네요. 그대가 복어를 줘서 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와라 와라 뚝딱. 두 번째 복 음식은 과연 감독님 센스. 이 주머니 복주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 맞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야외에서 공개 먹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버스킹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맛있으면 무조건 할게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안녕하세요. 속이 꽉 찬, 복이 꽉 차 있는 복주머니 만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만두를 빚게 되셨어요? 지인 아버님께서 만두 사업을 굉장히 장사를 오래 하셨는데 인연이 닿아서 직접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만두를 먹어보기 전에 우리 가게의 이 왕만두의 특색 알려주세요. 다른 집의 왕만두랑은 좀 다르게 속이 일단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의 그 겉에 빵 부분보다는 안에 속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더 담백하고 밀가루 맛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만들어 봤잖아요. 진짜 안에 들어가는 양이, 고기 양이 이 소라고 하죠. 네. 소가 꽉 차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 손에 지금 꽉 차서 손을 씻고 왔는데 제가 좀 바로 먹어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 네, 준비해드릴게요. 고기랑 김치 다 주세요. 네,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만두 오마카세는 처음이라 뭐부터 먹으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요 얇은 걸 먼저 드신 다음에 담백한 거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얇은 고기 만두 먼저 부숴보겠습니다. 고기가 그냥 입에 넣으면 사라져요. 녹아요. 그만큼 얇고 근데 또 쫀득쫀득하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모양. 보통 왕만두 이렇게 가르면 안에 소가 좀 비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꽉 차 있어요. 제가 오늘 정말 복이 꽉 차 있는 만두를 지금 먹고 복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2025년 뭐 소망,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거나 저희가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이제 조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건강이 일단은 또 받쳐줘야지 저희 가게가 또 롱런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한 또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 연세도가 이제 점점 많아지시는데 만두 가게 차리는데 전폭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어머니 건강이 좀 많이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만두를 얻어먹고 또 노래를 안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자, 드랍 더 빕. 원, 둘.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다 같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속 재료에 따라 맛도 식감도 달라지는 만두에 고급 요리로 꼽히는 보거 요리까지 복이 넝쿨째 들어오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 보거, 독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자격증을 갖춘 분들의 요리만 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콤달콤한 천연 비타민 바로 딸기죠. 이 딸기 싫어하는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딸기가 외국인의 입맛까지 저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개 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K딸기의 이야기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딸기랑 냠냠 딸기랑 냠냠 딸기 가득 랄랄랄라 냠냠 딸기랑 냠냠 딸기랑 냠냠 다 같이 랄랄랄랄라 후 오늘과 함께 엄마 새콤달콤 딸기를 찾아간 곳은 김제시 백구면.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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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바로 딸기인데요. 여기 가면은 딸기 천국을 볼 수가 있대요. 근데 대체 딸기가 어딨죠? 딸기 여기 있어요. 여기에 딸기밭이 있다고요? 와, 딸기 천국이다. 와, 이게 다 딸기인 거예요? 아, 그럼요. 전부 다 딸기입니다. 그럼 이게 다 몇 평이에요? 저희 농장 2,000평입니다. 2,000평이요? 겉과 속 풍경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 시설에서 생산된 딸기는 지금 풍년인데요. 이래서 우리가 딸기를 오래 먹을 수 있었던 거군요. 딸기 제철은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맛있을 때가 제철인 거죠. 와, 다 빨갛고 맛있어 보이는데 어떤 딸기가 제일 맛있는 딸기인 거예요? 빨갛게 끝까지 다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고 꽃받침이 뒤쪽으로 이렇게 적겨져 있는 게 당도가 쌓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맛있어요. 딸기 따는 법도 알려주세요. 살포시 딸기를 손에 잡고 손목을 안쪽으로 톡. 맛있게 생겼는데. 딸기밭 흰 두더지? 뭐예요? 딸기 서리하는 거예요? 살금살금 잡았다! 아, 이것만 먹으려고 했어요. 하나만 먹을게요. 너무 맛있잖아요. 먹고 싶은 마음은 무죄, 맛있는 딸기가 유죄죠. 와, 과즙이 진짜 완전 풍부하고 새콤달콤 새콤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 딸기를 실컷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맛있는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농부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화분 매개용 꿀벌 기르기. 벌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딸기가 주렁주렁 많이 열렸습니다. 아, 이렇게 날씨도 좋고 향긋한 딸기 향 맡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 많이 드시는 거 봤습니다. 걸렸나요? 들켰다. 근데 온도가 되게 좋다 보니까 뭔가 좀 따면서 더 행복했거든요. 겨울이지만 딸기한테 적합한 온도를 지금 스마트팜 온실이 만들고 있는 거죠. 전국에서 김제 지역이 이 스마트팜 1번지입니다. 농촌을 변화시킨 혁신 기술, 지능형 농장 시스템으로 농부는 편리해졌는데요. 딸기 재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생산량도 증가했습니다. 당도 높은 딸기를 오랜 기간 실컷 먹을 수 있는 비결이 이거였어요. 와, 진짜 맛있게 익은 딸기가 한가득이에요. 여기 있는 딸기들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내수는 대형 마트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로 한 70% 정도는 나가고요. 나머지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베트남,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등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있고요. 수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예, 일단은 수출단지 지정을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잔류농약 검사도 받고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딸기가 외국에서도 인기가 진짜 많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와, 잘 팔리나 봐요. 예, 뭐 요즘 K 푸드 뭐 K 뭐요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딸기도 한국 딸기가 당도나 경도나 향미 이런 거에서
타 나라 딸기보다 우수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K 딸기가 명성을 날리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 곳곳에 높이고 있는데요. 생산 농가들의 노력도 뒷받침된 것이겠죠.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데이터도 쌓으시고 그다음 수출도 하시는데 새로운 연구 개발도 많이 하시나 봐요.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품종이 뭔지 이렇게 심어보고 있습니다. 핑크 캔디라는 품종이거든요. 농진청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다른 품종에 비해서 약간 핑크빛이 도는 품종입니다. 이게 안이 하얀색이네요. 끝맛에 되게 달달하면서도 꿀향이 확 느껴요. 어떻게 딸기에서 꿀맛이 나지? 너무 신기해요. 농가들도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네요. 농업 환경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딸기 체험으로 10,000명이 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 농가들이 이런 시도를 할 필요가 늘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 만점 딸기를 활용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와, 여기 들어오니까 TV에서나 보던 집이 그대로 있는데요? 신기하다. 시골 정취가 느껴지는 곳에서 세월도 느껴지네요. 멋있다. 우와! 안쪽에도 진짜 집이네.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카페군요. 이젠 진짜 딸기를 찾아가야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에는 시골집이 있던데 여기는 카페네요? 저희 집은 바오밤 나무가 있는 멋있는 유리 온실이 있고요. 또한 그 스마트팜 딸기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로 만든 음료와 베이커리가 있는 곳입니다. 주인장이 정성스럽게 가꾼 아름다운 온실과 정원이 있는 힐링의 장소. 이곳에서 딸기 음료를 먹어볼까요? 카페 옆 농장에서 오늘 딴 싱싱한 딸기로 만들어 먹는 매력. 딸기 쉐이크에 딸기 주스, 딸기를 이용한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딸기를 즐길 수 있답니다. 아, 맛있는 냄새 가득해요. 이렇게 따뜻한 온실 속에서 푸릇푸릇한 나무 보면서 이렇게 맛있는 딸기 라떼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이 정원이 20년 된 정원인데 눈으로 구경하는 것도 있지만 관람객들이 이렇게 와서 차도 마시고 빵도 먹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겨울에도 자연을 느끼며 딸기의 달콤함을 진하게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딸기가 엄청 많이 들어갔나 봐요. 맛이 진하고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크림의 딸기 한 입에 쏙. 딸기 크루아상을 먹으며 입가에 크림이 묻어도 기분이 좋기만 하죠. 역시 크루아상, 딸기, 생크림 이 세 가지 조합은 못 참죠. 오늘 이렇게 맛있는 딸기도 직접 따보고 맛있는 딸기 디저트도 먹어보았는데요. 딸기가 가득한 이곳은 바로 천국이에요.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우리 딸기. 행복을 알리는 빨간 하트 시그널. 빨간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맛있고 몸에 좋은 딸기. 다양하게 즐기며 여러분도 딸기와 사랑에 빠져보세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딸기의 대부분이 국산종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만 해도 70여 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농촌진흥청과 농가에서도 이 국산 딸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K딸기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각 시군들이 새해를 맞아서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아이디어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경북 문경으로 떠나보시죠. 해가 바뀌고 문경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경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이용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시 단위에서 시행하는 건 문경시가 처음인데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문경에선 도로 위를 달리는 시내버스가 모두 공짜. 요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문경 어디든 발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못할 때도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겠는데 이제 공짜니까 너무 편해요. 그때는 한두 장 정거장 걸어갔는데 이제는 뭐 안 걸어도 되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복작복작 만원 버스도 문경에선 공짜 버스. 동네 마실은 물론 새도 쉬어간다는 세제 고갯길까지 구석구석을 달립니다. 문경 어디까지 가봤니? 공짜 버스 타고 문경 한 바퀴 출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데 하물며 버스가 무료라니. 소문은 이미 4바퀴를 타고 문경 시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듣고도 믿기는 힘든 소식. 연신 버스표를 확인하고 주머니 속 동전을 주섬주섬 챙겨봅니다. 집에 갔다 오는 게 집에 가요. 병원에 갔다 와요. 근데 또 받는가 또 모르지. 아니 안 받아요. 갈 때도 몰라 나 지금 준비합니다. 오고 갈 때 다 안 받아. 사람들이 뭐 많이 다닐 것 같아요. 많이 공짜게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지역 연령, 횟수 등의 제한 없이 교통카드도 사용하지 않아 시민뿐 아니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전국 시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시내버스 이용이 활성화되고 지역 상권과 관광지에 대한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외부 관광객 증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해 평균 문경을 찾는 관광객은 어림잡아 240여만 명. 지난해 KTX가 개통되면서 방문객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차의 도착과 출발에 맞춰 역에서 세제로 가는 시내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세제까지는 단 10여 분. 버스가 꼬부랑 고갯길을 달립니다. 요금은 무료. 창밖의 수려한 산세와 경치도 무료입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은 환경 개선이나 교통 체증이나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제 편하게 무료로 원하는 곳에 이동할 수 있겠죠. 타지에서 오는 손님은 뜻밖의 배려가 고맙고 매일같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년의 어르신들에겐 일상의 변화가 반갑습니다. 차비야 큰 돈은 아니지만 거스름돈이며 교통카드 충전이며 여간 골치가 아니었답니다. 이래저래 부담스러웠던 외출이 한결 수월해진 기분. 차비로 아낀 용돈은 분명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이겠죠. 버스를 타면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 기사님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운전대를 잡고 요 며칠 일할 맛이 난다며 입을 모읍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네. 버스 타고 놀러도 가고 안 가본 데도 가보고 반응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거진 젊은이 없고 노인분들이 이제 병원에 많이 댕기고 하시는데 그래 이제 올라오시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차비를 또 찾는다든지 짐을 갖다 놓고 한다든지 그 번거로운 일은 있었는데 무임승차라 하니까 그거는 좀 많이 적이 됐습니다. 단지 요금을 없앴을 뿐인데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까지 좋아졌단 말씀. 여유가 생기니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바짝 쏟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시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무료 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걱정은 기호에 불과 무료 버스는 이미 국내에서 활발히 도입 중인 모범 정책. 시 재정에 부담 가지 않도록 정확한 탑승 인원을 계수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북 문경엔 요금을 받지 않은 버스가 도로를 달립니다. 고령화란 깜빡이를 넣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란 비상등을 켜고 달립니다. 이 이유 있는 질주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길 응원합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버스 요금이 무료라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문경 여행할 때 이 교통비만큼은 부담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덕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이 북적이는 문경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불경기에 힘든 시간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인생의 2막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바로 살펴보시죠. 갈수록 편리해지는 사회 시스템.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모습은 더욱 삭막해지는 느낌일까요? 일상의 무게가 더없이 무겁게 느껴질 때, 또 혼자서는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인생 제2막을 선물합니다. 우리 부산 국제금융도시의 중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힘든 어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힘을 더해주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분들을 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른 시간부터 업무로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영문 약칭으로 1962년 국내 처음으로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산관리기관으로 출발한 금융공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국가 경제 안정판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저희 캠코입니다. 현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기업의 재기를 돕고 활용도가 낮은 국공재산의 관리 개발을 통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어려움을 겪는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이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신 걸까요? 부산시 추천 취약계층과 캠코 채무조정 성실 상환 채무자에게 맞춤형 직무교육과 구직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은 온전한 재도약의 계기를 얻고 또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맞춤형 인력 확보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뒤에 뭔가를 엄청 열심히 열중하고 계세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장애인분들이나 문화 접근성이 낮은 분들이 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이 가능하도록 즐거운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이곳. 단순하면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거가 향이 나고 또 색깔도 이쁘고 하니까 바로 입으로 갈 수 있는 안전교육은 미리 하고 저희가 캠코에서 이제 지원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참여하시다가 저희 직원으로 이렇게 취직까지 하셔가지고 교육 이수자분도 계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누구신가요? 누구 같으세요? 지금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으시는 우리 어머님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 맞으신가요? 너무나 대단하시다. 들으면서 그 잃어버렸던 자신감, 그걸 첫째 그게 됐고 그다음에 재미가 있었어요. 좀 다양하게 이제 우리 나이 되면 점점 자꾸 안으로 들어앉아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못하고 꼭 큰 게 아니라도 소규모라도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할 게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데요. 아우, 그렇죠. 이 지난 경험과 교육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내밀기도 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도 하신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봤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찾아온 현장은요, 이 주거 환경 개선과 또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창 수리 중이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머나,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집안이 분주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집 수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어디가 지금 수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에 도착했을 때 벽지를 그냥 새로 발라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안에 곰팡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도배지를 다 뜯어내고 새 도배지로 교체를 하고 장판들도 곰팡이가 너무 심하고 들떠있는 부분이 많아서 장판을 다 교체하고 전등도 오래되고 되게 노후된 전등이 많아서 되게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가지고 전등을 전체 다 교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을 고쳐야 하는데 이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집 곳곳에 있는 세월의 흔적들은 걷어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재단장을 해보는데요. 마음이 들뜨는 건 집주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막 교육을 이수한 오늘의 주인공이 함께하거든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직접 이렇게 일 실무를 맡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힘은 좀 들지만 그래도 보람 있습니다. 원래 건축 일을 하셨던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여기 우연한 기회에 사장님한테 전화받고 연락받고 장판, 도배, 사시, 전기 그런 거 배웠습니다. 옆에서 보셨을 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100점 만점에 200점! 100점 만점 200점 이유는요? 교육을 받으실 때 굉장히 열심히 받으셨고 할 때마다 실력이 그냥 쭉쭉 늘어나셔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상황이 되면 급여를 드리면서 좀 고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쾌적한 집이 탄생하는 순간이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일터가 되는 현장. 따라따라따. 와, 마치 새 집처럼 깔끔해졌죠. 반나절을 함께 힘을 모은 결과물입니다. 잘할 수 있죠. 아이고, 박수를 저희만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하는 곳인데요.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만 하는 곳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도울 수 있는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해서 여러 곳에 파견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에게는 치매 예방 교육을 하고 동시에 중장년층에게는 치매 예방 전문가 교육을 한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교육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이 교육을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네, 이제 실버 교육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건강한 미래교육원에서 이런 캠프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왔어요. 교육을 다 수료를 하시고 실제로 현장에 이렇게 투입이 되시잖아요. 이렇게 조금 제2의 삶을 살아보신 거 어떠세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장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연결을 시켜줘요. 취업 장소를. 그래서 요양보육원이나 이런 위탁기관에서 함께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그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위탁 하시는 분들도 신뢰도가 높아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연령대는 보통 한 80세, 80 중반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매주 한 번에 오셔가지고 그 치매 예방을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 수업이 치매 예방 교육이라는 거죠. 모처럼 나와서 친구도 사귀고 노래 들으면서 흥도 나고 일석이조인데요. 저도 한번 동참을 해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써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저보다 더 잘하셨습니다. 너무 좋고 성격 다 좋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잘 가르치고 머리가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당장의 힘듦에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걸음을 뗀 사람들, 앞으로도 든든한 힘이 되어주실 거죠? 저희 캠코는 2014년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래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캠코 브러리, 보호아동 자립지원,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캠코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해 나가겠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부산이 되고
모두가 활기로 가득해 분주히 일상을 보내길. 인생 제2막을 향한 도전 파이팅입니다. 실패를 딛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닐 텐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우뚝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더불어서 나의 재능을 나누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두고두고 먹으려고 쟁이다 보니 어느새 가득 차버린 냉동실. 남의 집 냉장고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이 냉동실이라고 해서 세균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느리게 증식할 뿐이라는데요. 이 생선이나 해산물은 3개월, 육류는 1년, 가공식품은 2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은 냉동실 정리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전국시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